그냥 아무런 이벤트가 없고 지금처럼 뭐 연 단위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한 7, 8% 발행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어떤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저의 바램을 말씀드리면 뭐 한 2, 3년 내에 한 3억, 그리고 5년 내에 5억, 그 10년 내에 한 10억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희형이라는 필명으로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취미로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월급쟁이 정리식 투자자입니다. 본업은 제가 이제 10년 차 직장인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된 것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가장 지적인 순간에 좀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 드리는 게 더 많은 분들한테 가치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이제 다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이후에 다시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52,000불, 원화 기준으로는 7,300만 원까지 간 걸 제가 봤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그때 잠깐 하락했던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기존의 이 GBTC라고 하는 이 어떤 펀드를 통해서 보유했던 이제 기관들이 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이제 현물 ETF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 이제 기존에는 환매가 좀 어려웠었는데 ETF로 전환되면서 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른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기관들의 신규 자금들이 계속 유입돼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수치로도 실제 드러나 있고요. 그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 그 GBTC라는 그 어떤 펀드를 통해서만 그동안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환매가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많이 오르고 ETF로 전환이 되면서 환매가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이제 투자했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매도세가 좀 더 세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1월 10일 날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고 그 주에 바로 상장이 됐는데요. 지금 한 6, 7주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GBTC를 포함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 정도 그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규모가, 비트코인 규모가 대략 오늘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금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04년 11월에 이제 SPDR에서 GLD라는 티커를 사용하는 금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됐고, 이제 대략 한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금 현물 ETF의 오늘 기준의 자산 규모가 지금 70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생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최초의 금 현물 ETF가 이제 70조 자산 규모를 갖게 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물론 이제 10개를 합친 그 비트코인 ETF4가 이제 단 한두 달 만에 50조를 이제 규모로 이제 자금을 유입했다는 것 자체가 속도가 뭐 10배 이상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에서 신생 자산을 편입할 때는 조금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ETF 말고도 다른 여러 자산 운용사 또는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계속해서 이제 현물 ETF를 계속해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은 동일한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게 더 희소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고, 그 발행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21만 번째 블록마다 1단위로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고요. 이제 금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실제로 금의 연단위 생산량을 살펴보면 금의 가격이 오르면서 동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금광의 채산성이 올라가면서 금의 생산량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금이 ETF 출시 이후에 한 대략 10년에서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6, 7배가 올랐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점이 골드 ETF와 비트코인 ETF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희소성 측면에서 둘 다 희소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치를 가졌지만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희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비트코인이 2008년에 백서가 배포되고 2009년에 실제로 첫 채굴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가격 수준을 가진 게 뭐 한 2010년에서 2011년도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2011년도에 그 지금은 파산한 일본의 마운트국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1달러의 가치를 갖게 됐어요. 이제 종이 화폐가 된 거죠. 종이 화폐만큼의 이제 가치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1불에서 지금 5만 불까지 왔으니까 5만 배가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금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부터 금의 어떤 그 가치 저장의 역할을 비트코인에 뺏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도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여러 가지 차트를 살펴보면 대략 30에서 50%가 올랐다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50%만 올랐나요? 그거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은 지난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고 가치 저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금의 어떤 그 자금이, 금으로 들어가던 자금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골드 ETF의 상승률보다 더 높을 건데 그 이유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5,000년 동안 쌓아왔던 자산의 가치가 단 10년, 20년 만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최근 10년간의 인플레이션 해칭 상황만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바뀌는 일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모든 사람과 비트코인을 이제 감시하는 노드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고쳐지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동의하면 그 본인의 가치,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동의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동의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채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네트워크의 규칙을 바꾸는 데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이제 자산의 어떤 빈부격차, 그 어떤 많은 사람이 한 명이 자산을 많이 갖는 거는 이제 당연히 자연법칙이라서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행량을 2100만 개에서 2배로 늘리려면 채굴자와 노드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참 대단한 이유가 내가 아무리 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네트워크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운영 방식에 영향력을 아예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게 대단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초기 개발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 비트코인 100만 개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시장에 던져도 비트코인의 가격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전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은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을 맞추려면 사실 미래의 모든 변수를 내가 알고 예측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의 변동이 없고 대외 환경이 지금 비트코인에 계속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냥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하락 요인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2년 전에 이제 파산한 암호화폐 이 대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제네시스 캐피탈이 이제 파산이 됐고 이 파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기가 GBTC 그거 ETF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GBTC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뭐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기관 수요가 5에서 6천억 원 수준이라 제가 봤을 때 하락이 오더라도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건 결국에는 원화 또는 달러에 표기되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론상 무한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뭔가 법정 통화로 만약에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 법정 통화 유통량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시점에 어느 속도로 발행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정부가 돈을 풀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정부에서 그런 비용을 조달해야 될 때 또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벤트가 없고 지금처럼 뭐 연 단위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한 7, 8% 발행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어떤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뭐 한 2, 3년 내에 한 3억 그리고 5년 내에 5억 그 10년 내에 한 10억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화폐 발행량이 지금과 같은 속도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고 만약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뭐 아르헨티나나 뭐 튀르키예나 아니면 기타 어떤 아프리카의 이런 최빈국 어려운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나라들처럼 화폐 발행량이 확 늘어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탄생한 그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이 정부가 법정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정 통화의 발행량이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래서 유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은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갈등과 분열의 시대, 메타버스 세상에서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각국 정부에서 통화 발행을 더 이상 멈추면, 통화 팽창을 멈추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제한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길게 보면 그냥 무한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샤넬백이 언제 가격 멈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치를 갖는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희소성인데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희소성이라는 거는 뭐 특정 지역, 정말 좋은 지역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샤넬같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역사성을 가진 어떤 그런 제품들, 어떤 서비스들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희소성을 갖는 모든 것들의 가격들은 법정 통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한 무한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면 2, 3년 만에 10배도 올랐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요. 대신에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그 뭐 그런 못 사는 나라들 보면 그 주식시장 차트가 수직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경제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는 그 로컬의 자산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로컬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로컬 통화로 표기되는 자산의 가격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물건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 사실 그 어떤 특정 지역의 로컬 통화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